안녕하십니까. 박성호 TV의 박성호입니다. 10월 20일 경기도 국감이 끝났습니다. 국힘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재명 지사를 탈탈 털까 하고 나름 준비를 했는데 완전 헛방이었습니다. 하기야 뭐 털 것이자 털겠죠. 그러나 나중에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 MVP를 진성준 국회의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성준 국회의원의 활약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말을 얹으면 사실은 민주진보 진영에서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었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냥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거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경실련이다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장동이 잘못된 거다 주택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흔들린 분들이 있었고, 그걸 또 심상정 의원이 똑같이 이렇게 대차게 했기 때문에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에서 딱 팩트를 잡아준 거에서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MVP로 진성준 의원 뽑습니다. 아, 진성준 의원. 네. 진짜 말 쉽고 알아듣기 잘하더라. 네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였냐면, 본인이 일을 해서 떠먹여주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한테. 자, 이제 다 됐어. 그러면 국민의힘입니다. 또 다 설명한 다음에, 이거는요, 국민의힘이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정말 수월하게 그 팩트들을 예를 들어서 뭐 얘기했던 게, 뭐 대장동 개발할 때, 뭐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친 게 누구냐? 국민의힘이죠.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 게 누구냐? 국민의힘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는 이재명 지사가 다 받아가는데 팩트 정리는 진성준 의원이 다 해주고 아니죠. 거기서 스포트라이트를 사실은 진성준 의원이 다 가져올 수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 측면에서 그냥 국민의힘입니다. 답이 이거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 대답만 하면 되나 그러셔가지고 막 답을 길게 늘리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추가 질의할 때도 그러면 간단하게 팩트를 정리해 봅시다. 대장동에서 이익 환수한 게 여기서 얼마죠? 여기서 얼마죠? 그럼 여기서 또 얼마죠? 뭐 계속 이러니까 맞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200억 정도 되고 다 끝났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대답을 잘 못했으니까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프로젝트 하는데 이렇게 그 심사했던 것도 8억 정도 나왔는데 그것도 얹었다. 뭐 이렇게 정말 다 그냥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답하면서 좀 기운 빠지는 것도 있을 텐데 시간은 본인이 다 쓰고 단답형으로 본인이 광팔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거에서 저는 진성준 의원이 오늘 MVP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성준 그리고 문정복 의원을. 특별한 사람이 범인이다, 죄인이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정작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안겨주도록 특혜 폭탄을 안긴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재명 지사께서도 여러 번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했죠. 정말 성남시가 온통 4년 동안 난리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공공개발하지 않고 민간개발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개발 이익이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개발업자한테 가죠. 그리고 뒤로는 국민의힘에 갔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땅을 특혜로 받아가지고 화천대유가 5개 필지를 받아서 직접 사업을 했느냐? 이거 이재명의 설계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2012년 3월 달에 국토교통부가 개정을 합니다. 민간도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아서 수익계약으로 공급받아서 직접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 아닙니까? 이게 다 국민의힘 정부에서 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천대유가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가지고 5개 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택지개발 촉진법 폐지를 추진합니다. 2014년 9월 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석호 의원입니다. 도시개발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면 민간업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6%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도시개발법으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누가? 국민의힘 정부가.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합니다. 그게 언제냐? 2014년 12월 달입니다. 주택법을 개정해가지고 민간 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요. 짓는 아파트에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이런 설계한 사람 누굽니까 이거? 국민의힘 정부가 설계한 겁니다. 괜찮은 사업이에요. 또 볼까요? 국민의힘이 개발 부담금도 인하해 줍니다. 제가 보니까 개발이익 환수법이 만들어진 게 1989년인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정해줬어요. 근데 이걸 다시 깎아줍니다. 언제? 2014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부담률을 20%로 깎아줘요. 그러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3년간 더 연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안을 내요. 누가 냅니까? 이장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서 통과시킵니다. 결국 대장동의 개발 부담금도 10%만 환수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민간 개발업자에게 특혜 폭탄을 안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1000억 단위로 지금 환수했어야 되는데 겨우 600몇십억밖에 환수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 폭탄을 안겨주고 이렇게 설계한 자들이 누굽니까? 국민의힘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민간에게 개발이익을 많이 넘겨줬느냐 막 난리예요. 저는 이런 이율 배반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에게 개발이익 100% 주라고 강압하고 제도 바꾸고 의회 동원해서 시정 방해하고 저를 포기시키려고 음해하고 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당시에 당론으로 나갔다니까요. 당론으로.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왜 환수 못했냐, 더더군다나 선량한 입장에서 하면 모르겠는데 이 개발이익을 뒤로 나눠먹은 게 바로 국민의힘 그 정치인들인데 제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공공이익을 환수하면 이렇게 현실적인 이익이 생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배당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중에 1000억으로 10만 원씩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성남 시민은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운 거는 만약에 제가 의도한 대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아서 100% 공공 환수를 했더라면 성남 시민 가구당 150만 원씩 가구당 이거를 요 사업 하나에서 다 이렇게 돌려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국민의힘이 비호해서 그 비호받은 세력들이 결국은 수천억대 이익을 취한 다음에 이거를 50억씩 용돈 주고 50억씩 푼돈 주고 몇 억씩 잔돈 주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상심을 가지겠냐 생각하면 제가 정말로 가슴이 찢어진다니까요. 막았던 분들이 이걸 못하게 막았던 분들이 왜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게 바로 적반하장 아니겠냐 싶어서 제가 정말로 답답하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잘 들으셨죠? 진성준 멋져요.